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40년 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라는 재앙 속에 대한축구협회가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행정적 결정으로 한국 축구의 유망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게 됐습니다. 미리 보는 올림픽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툴롱컵, 세계 최고의 유망주를 배출해온 23세 이하 최대 규모 국제 친선대회에 연령별 대표팀이 아닌 대학 선발팀을 급조해서 참가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올림픽 본선 진출을 가정하고 파리올림픽 대비 전지훈련 및 모의고사, 현지 적응으로 여겨서 참가를 결정했는데 본선 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조차 아직 선임하지 못했고 대한축구협회가 안일하게 운영하면서 낳게 된 촌극인 것이죠.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회로 삼을 수도 있고 또 2년 뒤에 있을 아시안게임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는데 황선홍 감독이 물러난 이후 23세 이하 대표팀 운영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참가할 수 있는 팀이 없게 된 상황인 것인데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파리올림픽 본선 참가국 및 각국의 수준 높은 선수들과 겨뤄볼 수 있고 국제 레벨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어쩌다가 날리게 된 것인지 왜 이 문제가 심각한지 긴급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툴롱컵으로 잘 알려진 대회죠. 무려 50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대회. 이번 대회부터는 모리스 레벨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뀐 옛 툴롱컵은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A매치 기간과 걸쳐서 열리는데 조금 그 뒤까지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는 최종적으로 이 대회에 21세 이하 선발팀이 참가한다. 즉 대표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찌감치 조편성이 확정된 이번 대회는 총 10개국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파리 올림픽의 개최국이자 툴롱컵, 모리스 레벨로 컵의 개최국인 프랑스를 비롯해서 우리 대표팀은 A조에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서아시아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한 조에 속했습니다. 이 팀들과 모두 경기를 한 이후에 랭킹전을 나서게 되고요. 랭킹전에서 만날 수 있는 팀은 B조에 속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며 올림픽 본선에 오른 일본, 북중미의 파나마, 유럽에서 올림픽 진출권을 얻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집트가 참가를 포기하면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대체 참가를 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올림픽 본선 진출 대륙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 대회에 참가해서 국가대표급 A대표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23세 이하 팀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요. 물론 월드컵 예선전이 걸쳐있기 때문에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신태용 감독 및 주요 선수들이 빠지게 되겠지만 신태용 감독 없이 또 주요 선수들이 없이 가더라도 이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새로운 경험과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가를 전격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회를 정말 허무하게 보내게 됐는데요. 심지어 대한축구협회는 이 엄청난 소식을 홈페이지로만 소개했고 많은 팬들이 볼 수 있는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혹은 별도의 기사라든지 보도자료 사이트라든지 이런 곳에 거의 올라와 있지 않고 약식으로만 소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5월 22일 오후 4시에 올라온 단신 기사로 처리가 됐는데 대한축구협회는 23세 이하 선발팀이 6월 프랑스 툴롱에서 열리는 모리스 레벨로 국제 친선 대회에 참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매년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지난 2016년까지 사용된 툴롱컵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대회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 10개국의 20세에서 23세 이하 팀들, 이 국가대표팀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5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서 조별리그를 진행한다. 각 조 1위 2팀이 결승에 진출하고 나머지 팀들은 3, 4위가 3위 결정전, 5, 6위가 5위 결정전, 7, 8위가 7위 결정전, 9, 10위가 9위 결정전 등을 치르게 되면서 모든 팀들이 5경기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A조에서 가장 먼저 6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전, 6월 5일 코트디부아르전, 그리고 6월 8일에 개최국인 프랑스전, 6월 11일에 멕시코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대회에 연령별 대표팀을 참가시키지 못한 이유로 협회가 설명한 것은 국제축구연맹이 정했던 A매치 기간보다 길게 열리다 보니까 K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로 선수들의 차출이 쉽지 않다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 외에 시즌이 진행 중인 다른 아시아리그의 선수들도 뛸 수 없겠지만 유럽파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이 연령대. 그 선수들은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의아하고 이 기간이 오바되는 것도 사실 순위 결정전만입니다. 조별리그 4경기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이 조별리그 경기 전체는 어떤 선수든지 참가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뒤에 조금 기간이 오바된다면 추가로 선수를 선발하고 또 각 K리그 팀이라든지 차출상 6월 15일과 6월 16일에 열릴 경기에 참가를 꼭 해야 되는 주전급 선수들은 먼저 보내고 나머지 선수들로 그 랭킹전 한 경기만 치르고 와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연령대 최고의 경험을 쌓아야 할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는 것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국가대표팀이 이번 기간에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는데 그 경기조차도 어떻게 보면 임시체제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연속성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벤치만 달구고 싱가포르전, 중국전을 바라만 보고 오는 것보다는 그 선수들이 차라리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K리그에서도 벤치만 지키고 있는 선수들이라면 이 경기를 경험하고 오는 것이 성장 발전에서 좋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참가하는 팀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매년 열린다고 소개를 했지만 이번 대회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 그것도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프랑스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한국 축구가 파리 올림픽에 가지 못하게 되긴 했어도 파리 올림픽급의 경험을 이 연령대 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탈락했던 그 선수들이 여기서 연속적으로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은 정말 황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할 21세 이하 선발팀은 코칭 스태프도 대학 지도자, 대한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로 임시로 구성해서 참가하게 되는데요. 선문대의 최재원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협회 전임 지도자인 송창남, 조세건 코치가 이제 지원을 하고 아주대 남현우 코치가 골키퍼 코치를 맡는 등 이런 스태프들로 나간다면 꽤 긴 기간 동안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해야 되는 이 선수들이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느냐. 게다가 대학 선발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연령대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 최고의 선수들을 만나는 건 분명히 이 선수들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한국 축구에 있어서는 이 엄청난 기회를 왜 이렇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게 역대 5번일 정도로 자주 가던 대회도 아니에요. 1995년과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대표팀이 참가를 했었고, 2013년과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하던 20세 이하 대표팀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종용 감독이 2019 폴란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이룬 그 멤버들과 참가를 했고, 여기에 17세였던 이강인 선수도 참가를 했었거든요. 이때 이강인 선수는 심지어 우리 대표팀이 3전 전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토고,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대회 베스트 11 공격형 미드필더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을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때의 활약으로 유럽 전역에 시선도 끌었고 또 우리 선수들도 공경험을 했거든요. 이때 참가했던 선수들 중에서는 멕시코 대표가 된 라이네스도 있고, 또 첼시의 유망주였던 길모어도 있고, 또 프랑스의 대표팀에도 선발된 로맹 페루도 있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루이스 쿡 선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고 또 많은 선수들이 이 대회를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레벨의 각 최고급의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올림픽 참가국으로는 이제 개최국인 프랑스와 유럽의 우크라이나, 아시아의 일본밖에 없기는 하지만 유럽 대륙의 이탈리아라든지 또 북중미의 멕시코 같은 팀들은 올림픽 본선에 아쉽게 탈락한 팀들이에요. 이런 팀들과 경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기회이고, 게다가 이 팀들이 최근 발표하고 있는 명단들도 강력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앙리 감독과 핵심 선수들이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20세 이하 팀을 운영하고 있는 쇼뱅 감독이 이 연령대에서 20세 이하뿐 아니라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레벨의 선수까지도 데려와서 점검을 하는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아르헨티나 20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했던 비르지니우스 선수도 이번 경기에 참가를 하고요.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번리에 윌슨 오도베르 선수도 참가를 하는데, 이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외에 라리가 및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모하메드 알리쇼 선수도 참가를 하게 되고, 첼시가 입도 선매한 특급 유망주 미드필더 우고추크도 참가를 하고, AS 모나코에서 출전계를 꾸준히 받고 있는 오타라 선수라든지 올 시즌 맨유에서 1군 선수로 데뷔했던 윌리 캄발라 같은 선수들도 소집이 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선수가 오도베르,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수비수 두쿠레, 모나코의 풀백 오타라 선수인데요. 오도베르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으로 출전 기회를 찾아서 트로아를 거쳐서 2023-2024 시즌에 번리에 입단을 했죠. 2004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9세인데 왼쪽 윙포워드로서 프리미어리그 3득점 3도움을 올렸고 폭발적인 드리블과 현란한 기술을 보여줬던 이 선수가 주전으로 뛸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스트라스부르에서 리그왕 22경기를 뛴 20살의 어린 선수 이스마엘 두쿠레 역시 프랑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나코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고 있긴 하지만 카수마 오타라 역시 공격적인 레프트백으로서 장차 프랑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기대주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소중한 기회인데, 연령별 대표팀이 아닌 대학 선발팀이 나가는 것은 정말 촌극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회에 한국을 초청해준 이 툴론컵 조직위원회에게도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크라이나 올림픽 대표팀이 모두 출전을 합니다. 특히 브렌트포드에서 꾸준히 교체 선수로서 출전 기회를 얻었던 핵심 공격 미드필더인 야로몰리우크 선수도 이번에 소집이 됐고요. 그 외에 디나모 키예프의 주전 공격수로서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올 시즌 7득점 8도움을 몰아친 볼로신 선수,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8득점 8도움을 기록한 크마니스타야 선수 모두 출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볼 수 있겠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올림픽 예선전을 치렀던 선수들이 총출동하고요. 이 명단 역시 23세 이하 정식 대표팀의 멤버로서 출전한 선수들이 현재 멕시코 프로리그에서도 맹활약 중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멕시코 명문팀인 네카사의 핵심 공격수 리카르도 몬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9경기 2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크루스 아술, 지난 시즌 멕시코 리그 우승팀이자 멕시코 최고 명문팀 중에 하나인데 이 팀의 특급 유망주인 로드리고 우에스카스 같은 경우도 4득점 3도움을 올 시즌 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티후아나에서 뛰고 있는 공격 미드필더 에프라인 알바레스 같은 경우도 멕시코를 대표하는 유망주인데 12경기 3득점 4도움으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나머지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멕시코의 23세 이하 연령대 최고 레벨의 선수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이 팀과 우리가 경기를 치르는데 대학 선발팀이 나간다. 이건 대체 어떤 생각으로 내린 결정인지, 왜 운영해모를 생각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리스 레벨로 토너먼트 툴롱컵은 역대 최고의 유망주들이 다 거쳐갔던 유망주의 산실이자 미리 보는 올림픽으로 오래전부터 유명합니다. 1967년에 창설된 이래 이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 중에 2,000명 이상이 세계적인 대표팀의 선수로서 활약을 했었고 2017년부터 이 창립 기념일을 통해서 이 대회에 참가한 역대 탑10 랭킹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 지네딘 지단 등입니다.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전에는 이런 연령별 대회에도 유럽의 특급 유망주들이 이제 소속팀 일정이 좀 여유 있다 보니까 참가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근래 유망주로 돋보였던 선수들도 많이 참가를 해왔어요. 랭킹 100위부터 거꾸로 좀 살펴보면은 98위에 잉글랜드의 리스 제임스가 바로 이 대회 출신이고요. 코트디부아르의 프랑크 캐시에라든지 프랑스의 아드리앙 라비오, 아르헨티나의 바네가 같은 선수들, 또 세네갈의 쿨리발리도 이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명성을 알렸었고요. 지금 맨유의 주장이자 포르투갈의 핵심 미드필더인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2014년 대회에 참가했을 정도로 최근에 이 대회를 경험하면서 성장을 했던 인물이고, 또 포르투갈의 주장 칸셀루라든지 모로코 골키퍼 야신 분두도 이 대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경험을 쌓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또 월드컵에서도 큰 활약을 했습니다.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도 브라질 대표로 이 툴롱컵에 참가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알렸었던 바가 있고요. 90년대와 2000년대의 축구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아넬카라든지 제임스 밀러, 아이마르, 수비사에타, 아드리아노, 이런 선수들이 다 이 대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조국 대표에서 최고 수준의 팀들과 경기를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2016년 대회에는 맨시티의 포르투갈 수비수 후뱅 디아스가 참가를 했었고요. 2014년 대회에는 브라질 대표팀의 센터백 마르키뉴스가 또한 이 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면면들을 보시면 브라질 골키퍼 알리송 베케르라든지 20위권 내로 들어오면은 데시앙, 리켈메, 베컴, 트레제게, 후이코스타, 튀랑, 램파드, 쿠만, 마스체라노의 카푸, 다니 알베스, 장피에르 빠뺑, 스토이코비치, 티에리 앙리, 지네딘 지단, 호날두 등 말씀드린 23세 이하 대회로는 올림픽 다음으로 정말 최고 선수들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라는 점에 있어서 이 대회를 이렇게 대학 선발팀이 참가하게 만든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고 정말 한국 축구에 큰 기회를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대표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성인 대표팀 감독을 정하고 나서야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과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리다 보니까 연기되고 밀리다가 결국에는 대회를 이렇게 치르게 된 거예요. 특히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은 김도훈 임시감독을 발표하던 5월 20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창원 감독이 선임이 됐으나 20세 이하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4일부터 6월 10일 사이 열릴 중국 4개국 친선대회에 참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팀이 툴롱컵을 대신 나갈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20세 이하 아시안컵과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팀이 이 중국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림픽 팀이 해산된 가운데 툴롱컵에 나갈 수 있는 팀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빨리 정비하고 빨리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아시안 게임과 그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팀을 출범시켜서 시스템을 갖춰서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올림픽 본선 진출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계획과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 사실상 올림픽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이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물론 여론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 체제를 갈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지만 본선 진출을
실패했던 그 시점부터 빠르게 이 툴론컵을 참가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을 때 이 대회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치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대표팀 감독도 못 뽑았고 23세 이하 팀도 공석이고 운영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한국 축구가 얼마나 지금 행정적으로 취약하고 지도부의 결단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이 우리가 미리 보는 올림픽 대회, 정말 소중한 경험의 무대를 놓치게 된 거 정말 통탄할 만한 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축구협회를 믿을 수 있을지, 앞으로 많은 결정들, 중요한 결정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정말 황당하고 한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제대로 대표팀 감독을 뽑을 수 있을지,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은 언제 뽑고 누구를 뽑고 어떻게 뽑을지,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 최고의 재능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 배준호 선수도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선수거든요. 뭐 대표팀에 선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팀에 선발이 된다고 했을 때도 주전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툴론컵에 나가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맞붙어보는 것이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수습하고 어떻게 대표팀을 잘 운영해 나가고 한국 축구의 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대한축구협회 앞으로의 행보 한준TV에서 긴급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콘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축구 최고의 재능들이 나올 르네상스를 암흑기로 만든 대한축구협회의 어처구니없는 운영 상황, 앞으로도 한준TV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